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새벽 3시쯤 눈이 번쩍 떠지지 않으셨습니까? 컴컴한 천장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셨을 겁니다. 조심조심 어둠 속을 더듬으며 화장실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차가운 복도 바닥에 닿는 맨발의 감촉, 저는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어느새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는 여러분의 일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밤마다 깨는 그 순간 여러분의 콩팥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밤에 깨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치매, 심장마비, 그리고 평생 투석실 침대에 묶이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당직을 서던 응급실에 71살 박영자님이 실려 오셨습니다. 새벽 4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호자인 큰아들이 달려들어오며 제가 온 소매를 붙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4배, 콩팥 기능이 60% 이상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박영자님이 밤마다 깨서 화장실을 오갔던 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무너지고 있다는 적신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매일 밤 1번, 2번, 혹은 3번 이상 깨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응급 환자의 생사를 지켜봐온 의사 최준혁입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차가운 투석실과 긴박한 응급실을 오가며 콩팥이 망가져 생사의 기로에 선 수많은 환자분을 직접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는 술이나 담배 때문에 쓰러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무시하다가 콩팥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의사 생활 25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병원에서도 어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비난을 받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에 자주 깨는 3가지 숨겨진 원인과 약 없이 오늘 밤부터 바로 통잠을 되찾는 3단계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3단계만 실천하시면 투석실이 아니라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건강한 미래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시는 그 손짓 하나가 오늘 밤부터 통잠을 되찾겠다는 굳은 다짐과도 같습니다. 10년 뒤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따뜻한 여행지에 있게 할 첫걸음입니다. 눌러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왜 콩팥과 직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의 70%가 파괴될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프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련하고 착한 장기입니다. 쉽게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필터를 갈지 않은 정수기. 그 필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겉으로는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필터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걸러야 할 독소가 그대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망가진 콩팥이 보내는 유일한 경고 신호가 바로 밤에 자주 깨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작은 시계탑이 하나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식교차 상액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입니다. 이 시계탑이 햇빛을 감지해서 이제 밤이구나 하고 판단하면 솔방울 모양의 작은 샘에 명령을 내립니다. 졸음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이 오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시계탑이 녹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60년 된 벽시계가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리듯이 우리 머릿속 시계탑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음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직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이 망가진 생체 시계가 콩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밤에 자주 깨면 깨는 그 순간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이 호르몬들이 혈압을 확 올립니다. 잠깐이라도 깨면 혈압이 치솟습니다. 원래 우리 심장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혈압도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 깨는 순간 심장은 쉬지 못합니다. 혈압은 널뛰기를 칩니다. 그리고 이 높아진 혈압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장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 속 미세한 거름망들이 높은 혈압에 하나씩 찢겨 나갑니다. 매일 밤 찢기고 또 찢기고 또 찢깁니다. 6개월, 1년, 3년 어느 날 검사를 받아보면 콩팥 기능이 반토막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밤 깨기만 했을 뿐인데 콩팥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밤에 자주 깨는데 하고 불안해지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숙면이라고 두 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적는 순간 우리 뇌는 이것을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치매가 와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와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오늘 밤부터 통잠을 되찾겠다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25년간 응급실에서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살 박영자님. 이분은 평생을 알뜰하게 살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인자하신 어머니셨습니다. 3남매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남편분과 함께 소박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2바퀴씩 걸으시고 저녁에는 꼭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한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한 번씩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이 급해서 깨는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2번,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곤 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걱정하며 병원 좀 가보라고 하셨지만 박영자님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뭘?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던 어느 새벽, 박영자님은 평소처럼 화장실에 가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컴컴한 복도를 더듬으며 걸으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쿵 하고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이마가 문턱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에 놀라 달려온 남편분이 발견했을 때 박영자님은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여 응급실로 실려오셨고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의 38%밖에 남아있지 않은 만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밤에 자주 깨면서 혈압이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그 혈압이 콩팥을 서서히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콩팥이 약해지면서 체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그 노폐물이 뇌에 쌓이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했고 결국 새벽에 쓰러지신 겁니다. 보호자인 큰아들이 제 앞에서 바지를 걷어 올리며 울먹이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밤에 자주 깬다고 했을 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작 병원에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여러분, 박영자님은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골절은 이마 찰과상으로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콩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매일 밤 깨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 꽤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에서 밤에 깨는 것을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박영자님의 이야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콩팥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매일 함께 등산하시는 그 친구, 혹시 아직도 밤에 자주 깨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기 전에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이거 꼭 봐. 한마디만 적어서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박영자님의 사례가 느린 독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급성 맹독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 무섭습니다. 수원에 사시던 72살 김철수님. 이분은 35년간 택시를 모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셨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두 아들을 키우신 모범적인 가장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일 아침 동네 등산 동호회에서 뒷산을 오르실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평소 워낙 부지런하셔서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하신다고 자부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건강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고 몸에 좋다는 건강즙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물을 2컵 가득 드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들으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기 전에 물을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름이 돋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님이 매일 밤 깨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밤새 콩팥이 쉬지 못합니다. 콩팥은 원래 밤에 쉬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직전에 물을 2컵이나 들이부으면 콩팥은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소변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마치 퇴근한 직원을 다시 불러내서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밤 365일 쉼없이 결국 콩팥이 과로로 쓰러지는 겁니다. 김철수님은 처음에 밤에 한 번 깨시다가 2번, 3번으로 늘었고 나중에는 새벽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도 물을 많이 마시니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도 자기 전에 물 마시는데 그 생각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김철수님에게 재앙이 찾아온 것은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3번째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심장이 쿵쿵쿵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마치 누군가가 가슴 위에 커다란 바위를 올려놓은 것처럼 숨이 차올랐습니다. 아내분이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하셨고 구급차에 실려온 김철수님의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삐삐삐 다급하게 울리는 경보음과 함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콩팥이 밤마다 과로에 시달리면서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멈춥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칼륨은 그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입니다. 적당한 양이면 엔진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연료를 너무 많이 부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꺼져버립니다. 김철수님의 심장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연료가 너무 많아서 엔진이 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님은 그 뒤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나와 투석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투석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4시간 동안 팔에 굵은 바늘 2개를 꽂고 기계에 피를 보내야 하는 그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김철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물 많이 마시면 콩팥에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죽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시는 시간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안심하고 영상을 끄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잠시만 멈추십시오.
물만 조심하면 안전할까요? 그렇게 안심하셔도 될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이것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혹시 배우자분이 매번 자기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신다면 직접 말하면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도 안 나고 콩팥도 건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박영자님은 낙상, 김철수님은 심장이 거의 멈출 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자주 깨는 것을 오래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가 25년 의사 생활 중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라도 밤에 깨는 것쯤은 참으면 된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주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해결책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던 75살 이순옥님. 이분은 남편분을 일찍 여의시고 30년 넘게 혼자 세 자녀를 키워내신 대단한 어머니셨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이루자 이순옥님은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조용히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유일한 낙이라면 매주 일요일 교회 가는 것과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화투를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밝고 쾌활하신 성격이라 주변 분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셨습니다. 웃음소리가 경로당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활기차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약 3년 전부터 밤에 자주 깨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지 뭐. 하지만 깨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밤에 4번, 5번씩 깨시다 보니 낮에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시다가 방금 뭘 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다. 주방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냄비가 타는 냄새에 이웃이 달려왔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분들이 걱정하여 종합검진을 받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초기 치매, 그리고 콩팥 기능 30% 미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의사로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의 콩팥이 오랜 기간 밤에 깨시면서 지속적으로 손상되었고 콩팥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몸에 쌓인 독소가 뇌까지 올라가서 인지 기능을 망가뜨린 겁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하수관이 막힌 것과 같습니다. 콩팥이라는 하수관이 막히면 온갖 노폐물이 역류합니다. 그 노폐물이 뇌로 올라가면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토론토 대학에서 치매 없는 노인 737명을 6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1.5배 높았습니다. 1.5배입니다, 여러분. 이순옥님의 큰딸이 진료실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 제 이름을 부르면 누구냐고 물으세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제가 더 일찍 데려왔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순옥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눈시울이 뜨거워지신 분 계십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을 방치하면 낙상, 심장마비, 그리고 최악의 경우 치매까지 올 수 있습니다. 콩팥이 무너지면 뇌가 무너지고 뇌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서도 밤마다 깨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밤에 다리가 쑤시는 분, 지금 바로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증상을 알아야 제가 더 정확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 분의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밤에 자주 깨는 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콩팥을 파괴하고 심장을 멈추게 하고 치매까지 부르는 무서운 경고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너무 무서워서 냉장고를 열고 건강즙을 전부 쏟아버리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토록 무섭게 경고한 이유는 잠을 자는 것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셔도 좋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의 놀라운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살 최순자님. 이분은 밤마다 서너 번씩 깨시던 분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42%까지 떨어진 상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투석 직전이었습니다. 최순자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최순자님에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3단계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약 한 알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최순자님에게 첫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땡땡하게 부어있던 발목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서너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 양말 자국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변 줄기가 시원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통으로 6시간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콩팥 기능이 42%에서 68%로 회복되었습니다. 최순자님은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어제 관악산 방까지 올라갔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얼굴 좋아졌다고 뽀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법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지극히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통잠을 되찾는 3단계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저의 원격 진료 환자로 등록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속입니다. 진료비는 평생 무료입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모든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로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통잠을 되찾는 3단계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비우기.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물과 과일을 일절 드시지 마십시오. 밥 먹고 약 먹을 물 한 모금을 제외하고는 물을 일절 드시면 안 됩니다. 저녁 식사도 싱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2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 계시지 말고 침대에 눕되 다리를 방석이나 쿠션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 서 있으면 다리에 물이 살짝 쌓입니다. 여러분도 저녁에 양말을 벗으시면 양말 자국이 남아있는 경험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다리에 쌓인 물입니다. 이 물이 밤에 누우면 중력 때문에 스물스물 심장으로 올라가서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이 그 물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기 전에 2시간 동안 다리를 올려놓으면 이 물이 미리 빠져나갑니다. 자기 전에 소변으로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절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우기입니다. 두 번째, 바꾸기. 잠자리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 9시, 10시부터 침대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잠을 잘 수 있는 만큼만 잠자리에 누우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밤 10시에 누워서 아침 6시에 일어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시다. 8시간을 침대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잠은 5시간밖에 못 주무셨다면 나머지 3시간은 누워서 뒤척이기만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뇌는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뒤척이는 곳으로 기억해버립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졸릴 때 눕는 겁니다.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새벽 1시가 되든 진짜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 그때 비로소 침대에 눕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누우자마자 바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깨지 않고 통으로 잡니다. 이것을 수면 압축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면 잠의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저도 수면 유지 장애로 오랫동안 고생한 환자였습니다. 새벽 1시에 잤더니 5시간을 통으로 잤습니다. 그 5시간이 이전에 8시간보다 개운했습니다. 거기서 성공하면 조금씩 취침 시간을 당겨 오시면 됩니다. 새벽 1시에서 12시 반으로, 12시 반에서 12시로 이렇게 조금씩 당기면서 통잠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농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정식 치료법입니다. 인지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세 번째, 채우기. 자다가 깨셨을 때 다시 잠드는 방법으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다가 눈이 떠지셨습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면 가라앉지만 힘을 빼면 몸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다가 깨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숨을 쉬며 몸에 힘을 빼십시오.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넷을 세며 멈추고, 넷을 세며 내쉬고, 넷을 세며 멈추십시오. 이것을 상자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숨을 쉬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편안해집니다. 명상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숨을 쉬면서 동시에 발끝부터 천천히 힘을 빼보십시오. 발가락,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면서 힘을 빼시면 됩니다. 둘, 끝말잇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오늘 절대 안 잔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왜 걱정이 잠을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자다가 깨면 유독 걱정이 밀려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밤에는 산더미처럼 느껴집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것저것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집니다. 이 걱정을 의지로 끊으려 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를 속여야 합니다. 방법은 끝말잇기입니다. 아무 단어나 하나 떠올리십시오.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 이 5글자로 끝말잇기를 하는 겁니다. 부로 시작하는 단어, 부산, 부엌, 부자, 부탁 하나씩 천천히 떠올립니다. 더 이상 생각나지 않으면 다음 글자 산으로 넘어갑니다. 산책, 산불, 산소, 산타 할아버지 이렇게 하다 보면 걱정이 어느새 사라지고 스르르 잠이 옵니다. 이것은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서 개발한 인지적 셔플링이라는 정식 기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잠을 쫓아냅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오늘 밤 안 잘 거야. 이 끝말잇기에서 왕이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희한하게 잠이 옵니다. 이것을 역설적 의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장난이 아니라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정식 치료법입니다. 셋, 그래도 안 되면 침대에서 일어나 걸터 앉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했는데도 오늘은 틀렸다 싶으시면 침대에서 일어나 걸터 앉으십시오. 그리고 졸릴 때까지 재미없는 책을 읽거나 가사가 없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십시오. 아주 어두운 조명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낙상이 위험하니까 굳이 멀리 가시지 말고 침대에 걸터 앉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절대로 휴대폰은 보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의 파란빛이 잠을 완전히 깨워버립니다. 시계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시계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3시네. 2시간밖에 못 잤네. 이러면 끝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더 깨버립니다. 시계를 안 보면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계를 봤을 때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보다는 안 봤을 때 궁금한 마음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비우기. 자기 2시간 전부터 물 끊고 다리 올리고 마지막 소변 보고 주무십시오. 바꾸기. 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졸릴 때 눕고 통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채우기. 깨셨을 때 호흡으로 힘을 빼고 끝말잇기로 걱정을 끊고 절대 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3단계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약 하나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댓글창에 통잠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2글자에는 어떤 명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통잠을 되찾겠다는 약속이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이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둘째, 이것을 방치하면 낙상, 심장마비, 치매까지 올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우기, 바꾸기, 채우기 3단계로 약 없이 통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비명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밤에 깨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아직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한 번만 꾹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손짓이 여러분의 통잠을 되찾겠다는 다짐의 확인 도장입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제 원격 진료 환자로 등록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속입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자녀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새벽에 쓰러지셨을 때 평생 후회하십니다. 카카오톡 가족단체 채팅방에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등산 동호회 단톡방에도 보내주십시오. 교회 모임, 동창 모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그룹에 보내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고 건강은 함께 지킬수록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비싼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곁에 머물러 주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미래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에서 귀여운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이 편안하게 눈을 감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통으로 주무시는 그 평화로운 밤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밤에 콩팥을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저녁마다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그 음식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주치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